야간버스 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낯선 남자의 뜨거운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3년 전 남편을 보내고 죽은 줄만 알았던 제 심장이 그 담요 아래에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58세 나이에 이런 죄스러운 설렘을 느껴도 되는 걸까요? 오늘 제가 야간버스 뒷자리에서 겪은 그 뜨겁고도 시린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박서연. 올해 58세입니다. 남편을 잃고 3년이 흘렀어요. 그동안 새로운 인연은 생각도 못했죠. 시어머니를 뵈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대구 출발 목포행 11시 30분 야간 버스였어요. 늦은 시간이라 승객이 많지 않았어요. 지정 좌석 창가 자리였죠.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버스에 올랐어요. 머리 위 짐칸에 올려놓으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무겁더라고요. 혼자 끙끙거리며 가방을 들어 올리려 하는데 팔에 힘이 없어서 잘 안 올라갔어요. 도와드릴까요? 뒤에서 들려온 낮고 따뜻한 목소리에 돌아보니 키 큰 남자가 서 있었어요. 6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모습이었죠. 그가 자연스럽게 제 가방을 받아들더니 쉽게 짐칸에 올려줬어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혼자 여행하시기 힘드시겠어요. 그의 배려 깊은 말투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친절함이었어요. 자리 번호를 확인하며 앉는데 그도 바로 옆자리에 앉더라고요. 버스가 출발하자 대화가 시작됐어요. 목포까지 가시나 봐요. 네. 어머니 뵈러요. 선생님은요? 고향 벌초하러 갑니다. 간단한 대화였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혼자 가시기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다니는 게 이제 자연스러워졌네요. 그 말에 뭔가 공감이 되었어요. 아, 이분도 혼자시구나. 가족분은 안 계세요? 아내를 5년 전에 보냈습니다. 선생님은요? 저도 남편을 3년 전에. 순간 우리 사이에 묘한 공감대가 형성됐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만 아는 그런 분위기였죠. 버스가 출발하고 차내 조명이 꺼졌어요. 대부분의 승객들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추우시면 말씀하세요. 에어컨이 너무 세네요. 그분이 배려해주는 말에 마음이 더욱 따뜻해졌어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존재감이 더욱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저도 피곤해서 눈을 감았어요. 목을 베개에 기대고 잠들려고 했죠. 그런데 잠시 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저를 바라보는 듯한 느낌. 눈을 살짝 뜨니 그분이 창밖을 보다가 저를 힐끗 보는 것 같았어요. 설마.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긴장되면서도 묘하게 설레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3년 동안 완전히 잊고 있던 감정이었어요. 첫 번째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58살 나이에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화장실에서 나와 매점을 둘러보고 있는데 그가 제 뒤에 섰습니다. 커피 드실래요? 조용한 목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커피를 들고 나란히 앉으니 더욱 어색했죠. 죄송합니다. 혹시 불편하게 해드렸나요? 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아니에요. 왜요? 아까 자꾸 쳐다본 것 같아서. 죄송해요. 솔직한 사과에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출발합니다. 버스 기사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서둘러 버스로 향했어요. 다시 같은 자리에 앉았지만 이번엔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버스가 다시 출발하고
30분쯤 지나자 조명이 꺼졌어요. 서연 씨, 그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다정한 남자 목소리였어요. 네. 담요 덮어드릴까요? 추우실 것 같아서. 그가 준비해 온 담요를 제게 덮어줬어요. 감사해요, 도연 씨.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천만에요. 어둠 속에서 우리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서연 씨, 네. 이런 말하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오늘 정말 좋네요. 저도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편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제 손 위에 놓였어요. 깜짝 놀랐지만 뿌리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따뜻함이 좋았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우리는 그렇게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3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온기. 그게 이렇게 그리웠는지 몰랐어요. 두 번째 휴게소에서 우리는 말없이 화장실로 향했어요. 각자 볼일을 보고 나와서 자판기 앞에서 마주쳤죠. 목마르시겠어요. 도연 씨가 음료수를 사주었어요. 벤치에 앉아 마시는데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서연 씨, 혹시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오히려 좋아요. 솔직한 고백에 그의 눈빛이 변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여자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죽은 후로 이런 감정 자체를 잊고 살았어요. 우리 이상한 건 아니죠? 왜 이상해요? 우린 어른이고 서로 좋은 감정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리고는 제 손을 감싸주었어요. 따뜻하고 든든했어요. 목포까지 3시간 남았어요. 네. 더 편하게 지내도 될까요? 그의 제안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떻게요? 뒷자리로 옮겨볼까요? 거기가 더 조용해서 대화하기 편할 것 같아요. 순간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거부할 이유도 없었죠. 그럴까요? 버스로 돌아가서 우리는 맨 뒷자리로 자리를 옮겼어요. 다른 승객들은 모두 앞쪽에 앉아 있었고 뒷자리는 우리뿐이었어요. 여기가 훨씬 편하네요. 에어컨이 너무 세게 나와서 춥더라고요. 도연 씨가 본인 담요를 저에게도 함께 덮어줬어요. 같이 덮고 계시죠? 주위 신경 쓰이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다들 주무시는 것 같은데요. 자연스럽게 담요 하나를 함께 덮게 됐어요. 버스가 출발하고 조명이 꺼지자 그와의 거리가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서연 씨, 정말 좋은 분이세요. 어둠 속에서 들리는 그의 목소리가 더욱 감미로웠어요. 이 나이에 무슨,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죠. 그의 말이 맞았어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했어요. 담요 속에서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정말 오랫동안 이런 기분을 못 느꼈어요. 그의 속삭임에 마음이 떨렸어요. 저도요.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담요 속 작은 세상에서 우리만의 시간이 흘러갔어요. 다른 승객들은 모두 잠들었고 버스 기사님도 운전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서연 씨, 네. 이 여행이 끝나도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대구와 광주, 멀지 않지만 가깝지도 않은 거리. 그리고 이 나이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는 것. 글쎄요. 어떻게 될지.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아니에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그의 손길이 잠시 멈췄어요. 그렇긴 하죠. 하지만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적어도 시도는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그의 말에 희망이 생겼어요. 맞아요.
시도해 볼 만해요. 이렇게 설레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럼 연락처라도 주고받아요. 당연하죠. 우리는 휴대폰 번호를 교환했어요.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에는 묘한 설렘이 더해졌어요. 단순한 버스 안에서의 만남이 아니라 계속될 수 있는 관계라는 기대감. 하지만 목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과연 우리의 이 감정이 현실에서도 지속될 수 있을까요? 담요 속에서 우리는 진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서연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남편이 죽은 후에는 집에만 있어요. 가끔 동네 마트에서 아르바이트 정도. 힘드시겠어요. 익숙해졌어요. 도연 씨는요? 작은 공장을 운영했는데 문 닫았어요. 이제는 택배 일을 해요. 서로의 현실을 알게 되니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자식들은 연락 자주 해요? 가끔요. 다들 바쁘잖아요. 도연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명절 때나 연락하고. 우리는 똑같은 외로움을 안고 살고 있었어요. 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우리의 손은 계속 맞잡고 있었어요. 서연 씨 손이 참 부드럽네요. 이 나이에 무슨, 정말이에요. 예쁜 손이에요. 오랜만에 듣는 칭찬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의 손가락이 제 손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그 단순한 터치가 이렇게 설렐 줄이야. 도연 씨, 네. 우리 정말 이상해요. 왜요? 이 나이에 이런 기분을 느끼다니.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죠. 그의 목소리가 더 가까이서 들렸어요. 언제 이렇게 가까이 앉았을까요? 어둠 속에서 그가 제 얼굴 가까이 다가왔어요. 서연 씨, 혹시, 네, 손, 계속 잡고 있어도 될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심장이 쿵쾅쿵쾅거렸어요. 네, 좋아요. 우리는 담요 속에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58살에 하는 설렘이라니. 하지만 이상하지 않았어요. 우리 둘 다 혼자인데 뭐가 문제일까요? 고마워요, 서연 씨. 뭐가요?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만들어줘서 저도 고마워요. 3년 동안 잊어버렸던 제 자신을 찾은 것 같아요. 서연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키스 후에 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네, 말씀하세요. 버스에서 처음 뵙을 때부터 마음이 끌렸어요. 정말요? 네. 뭔가 편안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제 마음도 같았어요. 처음 봤는데도 낯설지 않았거든요. 저도요. 이상하게 친근한 느낌이었어요. 혹시 운명일까요? 글쎄요. 운명이라는 게 있다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의 미소가 보였어요. 서연 씨, 목포에 도착하면 정말 헤어져야 하나요? 제 마음도 똑같았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냥 보낼 수는 없었죠. 연락은 계속하죠. 그럼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어머니 뵙고 대구로 돌아가는 건 3일 후예요. 그럼 제가 목포까지 서연 씨 만나러 갈까요? 정말요? 네. 벌초는 하루면 충분해요.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3일 후에 다시 만날 수 있다니. 하지만 어머니께서 궁금해 하실 텐데. 친구분이라고 하시면 안 될까요? 그러게요. 그럴까요? 처음으로 구체적인 약속을 잡게 됐어요. 하지만 목포 터미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이 달콤한 시간이 곧 끝날 생각을 하니 아쉬웠어요. 과연 현실에서도 이 감정이 지속될까요? 목포 도착 30분 전입니다. 버스 기사님의 안내 방송이 나왔을 때 제 가슴이 순간 무너져 내렸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서연 씨, 정말 연락 계속할 거죠? 당연하죠.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났는데 3일 후에 꼭 만나요. 네, 약속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현실로 돌아가면 이 감정이 계속될까? 버스에서의 이 특별한 시간이 꿈만 같을 텐데 혹시 후회하지 않으실 거죠? 도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후회요? 왜요? 오늘 밤을 너무 성급했나 싶어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감사하다니. 3년 동안 잊어버렸던 제 자신을 찾은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오늘 밤 도연 씨를 만나면서 저는 다시 여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죽은 후로 이런 기분 처음이에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꽉 잡았어요. 목포 터미널에 도착합니다. 드디어 도착 안내가 나왔어요. 승객들이 하나 둘 일어나서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자리를 정리해야 했어요. 핸드폰 번호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도연 씨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서로 번호를 저장하고 시험 삼아 전화도 걸어봤어요. 잘 저장됐네요. 그럼 내일 문자 드릴게요. 네, 기다릴게요. 버스가 완전히 정차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일어나야 할 때였어요. 도연 씨, 정말 고마웠어요. 저야말로요.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짐을 챙기고 버스에서 내렸어요. 터미널 로비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 섰어요. 그럼 3일 후에요. 네, 꼭 만나요. 조심히 가세요. 도연 씨도요.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몇 발자국 걷다가 뒤를 돌아봤어요. 도연 씨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로 손을 흔들어 인사했어요. 택시를 타고 어머니 댁으로 가는 길. 계속 도연 씨 생각이 났어요. 정말 꿈 같은 밤이었어요. 58살에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어머니 댁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머니가 나와 계셨어요. 서연아, 왜 이렇게 늦게 왔니? 버스가 좀 늦었어요. 고생했다. 빨리 들어와서 쉬어라. 어머니는 제 표정을 유심히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오늘 얼굴이 좀 다르네. 네, 뭐가요? 밝아 보인다. 좋은 일 있었니? 순간 당황했어요. 그냥 오랜만에 여행 기분이라서요. 그런가 보구나. 그래, 가끔은 나가서 기분 전환도 해야지. 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정말 좋은 일이 있었다는 걸. 그리고 3일 후에 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과연 도연 씨는 약속대로 목포까지 와줄까요?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어요. 도연 씨였죠? 어머니께 잘 도착하셨나요? 저는 벌초 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연락해 주셨네요.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네, 잘 도착했어요. 벌초도 수고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어머니와 함께 아침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서연아, 언제 댁으로 돌아갈 거니? 모레 저녁에 가려고요. 그래, 며칠 더 있다가 가거라. 혼자 있으니 답답하지? 괜찮아요, 어머니. 요즘은 혼자 있는 것도 익숙해졌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어제까지는 혼자가 익숙했는데 오늘부터는 누군가가 그리워지기 시작했거든요. 오후에 도연 씨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내일 목포로 가도 될까요? 서연 씨와 잠깐이라도 만나고 싶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정말 와주신다고? 정말 괜찮으세요? 멀지 않나요? 광주에서 목포까지 1시간이면 돼요. 전혀 멀지 않아요. 그럼 내일 오후에 만날까요? 좋아요.
몇 시가 좋을까요? 3시쯤 어떠세요? 완벽해요. 목포 터미널에서 만날까요? 네, 좋아요. 약속을 잡고 나니 온종일 설렜어요. 내일이면 도연 씨를 다시 볼 수 있다니.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 뭘 입고 나갈까? 어떤 이야기를 할까? 혹시 버스에서의 그 감정이 현실에서도 이어질까?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오늘 오후에 친구 좀 만나고 올게요. 친구? 목포에 친구가 있었나? 아니에요. 대구에서 알던 분인데 우연히 목포에 일이 있대요. 그래, 그럼 만나고 와라.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면 반갑겠네. 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오후 2시 30분, 목포 터미널로 향했어요.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정말 올까? 혹시 마음이 바뀐 건 아닐까? 잠시 정각. 터미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도연 씨였어요. 정말 와주셨어요. 도연 씨, 제가 부르자 돌아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서연 씨,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다시 만나니 신기했어요. 그날 밤 버스 안에서의 일이 꿈만 같았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니 현실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어디 가서 커피라도 마실까요? 좋아요.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정말 와주실 줄 몰랐어요. 약속했잖아요. 서연 씨를 다시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계속 생각났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낮에 보니 도연 씨가 더 멋있어 보였어요. 정말 좋은 분이구나 싶었죠. 서연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그날 밤 이후로 계속 서연 씨 생각만 했어요. 저도요. 이런 감정이 일시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의 진지한 표정에 제 마음도 진지해졌어요. 저도 그래요. 3년 동안 이런 기분 처음이에요. 그럼, 우리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계속요? 네. 정기적으로라도. 갑자기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대구와 광주의 거리, 나이, 경제적 문제들. 하지만 이 좋은 사람을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웠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만날 수 있을까요? 도연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중간 지점에서 만나면 될 것 같아요. 전주나 광주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니 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좋아요. 한번 해볼까요? 커피를 다 마시고 우리는 목포 해안가로 산책을 나갔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걷는데 도연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우리는 손을 잡고 해안가를 걸었어요. 58살과 61살의 데이트. 이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럽고 편안했어요. 서연 씨, 네, 정말 감사해요. 이런 기분을 다시 느낄 수 있게 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도연 씨 덕분에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해가 질 무렵 우리는 터미널로 돌아왔어요. 다음엔 언제 만날까요? 한 달 후에 전주에서 만날까요? 좋아요. 약속해요. 도연 씨가 광주로 돌아가는 버스에 올랐어요.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드는 그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관계가 계속될 수 있을까? 우린 약속대로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어요. 매번 만날 때마다 더 가까워졌어요. 첫 만남에서 느꼈던 그 설렘과 달리 현실은 냉정했어요. 나이, 거리, 경제적 문제, 가족들에 대한 부담감. 도연 씨, 혹시, 네, 이런 말하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같이 살 생각은 없으세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도연 씨가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같이 살자고요? 네. 어차피 둘 다 혼자잖아요. 그리고 매번 만나러 다니는 것보다. 하지만 그러려면 재혼을 해야겠죠.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우리 둘 다 조용해졌어요. 재혼. 58살과 61살의 재혼. 서연 씨, 자녀분들은 뭐라고 하실까요? 글쎄요. 반대할 수도 있겠죠.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서연 씨,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볼까요? 도연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네, 그럴까요? 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니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웠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현실이 이렇게 복잡할 줄이야. 그럼 오늘은 여기서.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평소보다 아쉬운 이별이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헤어질 때 도연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서연 씨, 좋은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럴까요? 네, 분명히요. 대구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재혼까지 생각해야 할까? 아니면 이 관계를 여기서 정리해야 할까? 도연 씨 같은 좋은 분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혼자 저녁을 먹으면서도 샤워를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도연 씨였어요. 오늘 진지한 이야기에서 무거우셨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서연 씨와 함께 좋은 방법을 찾고 싶어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봐요. 따뜻한 문자에 마음이 좀 놓였어요. 그래, 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야.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도연 씨 없는 삶은 이제 상상할 수 없다는 것. 6개월이 더 흘렀어요. 도연 씨와 저는 결국 현실적인 선택을 했어요. 재혼은 하지 않았어요. 대신 2개월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죠.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젊었을 때의 사랑과는 다른 성숙한 관계였어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우연한 만남이 삶에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계속 보시려면 구독 부탁드려요.